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 그 외에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토의를 좀 할 텐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향후 회의 때는 실무진도 대동해달라. 왜 이런 주문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설명하는 정말 슬로건은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취임 첫날부터 ETF 회의를 하고 그때도 본인의 전화번호를 실무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직접 연락해라. 그리고 밤낮 시간 가리지 말고 연락해도 좋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무진을 앞으로 대동해달라. 왜냐하면 관료제에 어떻게 보면 폐해란 게 있죠. 의사 전달이 되는데 굉장히 대통령과 관련 고위 관료들이 대통령과 한 테이블에서 수기를 하고 그것이 또 전달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그리고 어떤 그 대통령의 의중이 왜곡돼서 전달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계획을 짜고 추경도 지금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던 13조 원 집행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장관이 수석이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일을 하는 건 이 공무원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의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라. 그리고 보고할 게 있으면 꼭 회의 때까지 시간을 뒀다가 하지 말고 언제든지 미리 보고해라. 지금 그만큼 대한민국 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렵고 바로 적시에 돈을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지사 할 때 공무원 노조에서 반대했지만 민원 정확하게 이 국민들로부터 수용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표를 달게 했었어요. 그리고 민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또 이제 난색을 표하지만 오히려 발굴하고 이러면 승진시켜주겠다. 공무원들에 대한 상벌 체계를 정확하게 시스템으로 만들면서 일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 해왔던 행정력이 대통령이 되면서 특히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빛을 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정과 국정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장차관을 건너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전화를 언제든지 하라고 하지만은 다음번부터는 실무진도 대동을 할 정도로 실용적인 부분을 지켜주는 단적인 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장관이랑 차관은 곧 인선이 바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뭐 소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무를 정말 아는 건 실무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장관과 차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나서지 말라라는 좀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보입니다. 예, 하나만 더요.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 강유정 대변인 등등이 이제 브리핑을 이제 더 자주 할 겁니다. 근데 브리핑을 할 때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관계자들만 카메라로 비추던 것을 좀 바꿔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모습도 좀 비춰보자, 생중계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이 건은요 어떤 분이 시민분이 이제 제안을 했고 이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이자 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한 건데 왜 이런 제안이 올라왔고 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는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에서의 취재 방식이랄지 아니면 여러 국제기구 뭐 유엔 등을 비롯해서도 기자가 묻고 관계자가 답변을 하는 그 부분이 다 생중계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도 어떤 질문을 어느 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건 철저하게 수용자, 독자, 시청자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도 제3의 권력이라고 지칭될 정도로 권력을 권한을 또 견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기도 합니다만 또 세계의 하나의 권력 축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많은 시민들이 또 인식하고 계시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언론 개혁이다 뭐다 이제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분출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는 저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좀 평가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국가에서 그리고 여러 큰 단위의 이런 기관 등에서는 이미 차용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방향으로 이 기자실을 운영했었다라고도 나오고 있어서 저는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질문을 시민이 평가한다.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도 생중계를 해서 쌍방향으로 보자. 이런 아이디어와 제안.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인데 감시를 하자면은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 나오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민한 질문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우리 시민들께서 그것을 지켜본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만 이게 좌표 찍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예, 없는 예. 거예요. 안 그래도 최근에 뭐 언론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가 그걸 물어봤어요. 언론 개혁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중요한 얘기부터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 과거에 본인이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됐을 때도 그 과정에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기자에게 예의가 없어, 예의가.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자들이 말하는 질문과 내용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숙지하실 수 있게 하는 취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 역효과라는 것은 특히 특정 언론사의 특정 기자에 대한 좌표 찍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일단 질문을 해야 할 건 또 하겠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신선하게 다가올지 국제 기준에 맞는 이제 그림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